최근 검찰의 재벌 관련 구형을 보면 대부분 징역 6, 7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액수가 넘치면 사건을 쪼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범죄의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기준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애초에 만들어 놓은 틀 자체가 작으니 그 틀의 범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형을 구형을 하죠. 검찰과 기업과의 관계는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대검중앙수사부의 이인규 부장. 이 사건의 수사 중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이인규 대검중수부장이 사퇴를 했다. 그런데 사퇴 2달 만에 이인규 부장이 들어간 곳은 법무법인 바른.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는 법률회사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인의 변호를 통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추측할 만한 단서가 나타났다. 로비스트 박 7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2명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당시 변호사 비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폭로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위임 계약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변호인 위임 계약서다. 담당 변호사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착수금만 3억, 박연호 회장의 불입건 시 3억 3천만 원, 불구속 기소 시 2억 2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다. 앞에선 거악 척결을 외치고 뒤에선 거악을 변호해 떼돈을 버는 먹이사슬 구조다. 착수금으로 3억 원, 그리고 성공보수로 9억 9천만 원까지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과 그리고 전직 중수부장이 거악 척결을 하겠다는 전직 중수부장이 현직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벌였으니 도대체 이 정권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도 또 이런 천문학적인 거액을 챙기겠다는 것입니까? 인사청문회 중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7개월간 7억 원,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4개월간 2억 4천만 원,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은 6년간 48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위화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은 압도적 권력의 독점을 통해 현직에 있을 때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퇴직 후엔 전관 예우를 통해 큰 돈을 버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구조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검찰 고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막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넣으려고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걸 받아내는 이런 아니면 입법을 해도 되겠죠. 부패의 사슬을 원천적으로 끊기. 그러나 이런 검찰의 특권과 부패를 막으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해왔다. 2000년 시민단체들이 특검제가 포함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나 정치 집단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특검제가 빠진 법안이 통과됐다. 오늘 찬성 135표, 반대 126표. 18대 국회에서도